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랑 반대로 한 개 또는 뭐 두세 개 종목만 보유하고 있을 때 각각의 장단점과 본인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를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말투가 느리기에 2배속으로 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여러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SC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뭐 사실 예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텐데요. 이때 바닥이 어딜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이제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통을 본인이 한 개 또는 두세 개의 종목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고통을 잘 참을 수 있냐, 멘탈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분야가 이제 있겠죠. 분야가 같더라도 하락을 하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본인이 잘 뭐라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종목은 하락을 하고 한 종목은 상승한다. 그러면은 멘탈적으로 좀 그나마 괜찮은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해 볼까요? 뭐 전기차다. 그러면은 니오랑 뭐 샤오펑이 있다. 엑스펑. 그럴 때 하락을 동시에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멘탈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가 있겠죠. 뭐 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승을 크게 할 때, 같이 상승할 때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멘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요? 견디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때 멘탈적으로 많이 고통이 따르셨던 분이 이제 많습니다. 이 기간에. 그래서 이 기간을 견디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런 고통을 또 사실 또 올지 안 올지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이 정말 싫으면은 어, 여러 종목, 여러 분야를 다 분산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의 매수를 하는 비중을 이제 많이 해놓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라 쪽은 공부를 해도 뭐 당연히 미래 산업은 좋은데 그 솔라에 대해서 뭐 깊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ETF로 이제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중도 크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하고 소셜 네트워크 쪽 뭐 다들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랑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쪽, 그리고 전기차랑 이제 전기 오토바이 쪽도 사실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블링크 차징,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 스위치백 이런 쪽은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 살지 않고 이런 쪽은 뭐 깊게 모르기 때문에 저런 쪽은 제가 잘 들어가기가 이제 참 애매하고요. 저는 이제 니오랑 뭐 엑스펑 그다음에 리 오토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자동차가 뭐 잘 팔리는 게 사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누구나 쉽게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매수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하일리온이라든지 워크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깊게, 당연히 이제 그런 트럭 쪽 이런 쪽은 제가 잘 뭐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깊게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일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매수를 한번 했다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매수를 안 하는 방식을 최대한 저는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부러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되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욕심이 계속 조금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벨로다인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미래가 좋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벨로다인 같은 경우도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본인 스스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우 같은 경우 점유율이 이제 어떻게 될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보고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잘 아는 분야로 이제 매수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금융 쪽도 이야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 쪽이 뭐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거는 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아는데 자세하게 깊게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는 이런 쪽은 매수하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리고 관광이랑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천천히 이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혁신이라고 하면은 나녹스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뭐라 해야 될까요?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매수하는 게 이제 힘들죠. 뭐 조금 이것도 저도 뭐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또 습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이번 나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한번 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죠.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줄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뭐라 해야 될까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합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